지난 시간에 소변에 거품이 나올 경우에 소변검사 받으러 가면 됩니다 라는 짧은 영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렸고, 그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당뇨 환자가 소변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실제로 단백뇨가 나왔고 재검을 해도 단백뇨가 확실히 나왔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당뇨도 확진이고 단백뇨도 확진이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당뇨 환자에서 단백뇨가 진짜로 나온 경우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안녕하세요. 운동안내과 스탁트입니다. 자, 당뇨 환자들이 대부분 당이 높아서 돌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당이 500이 넘었다든지 1000이 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 아주 드물게 그 당이 오른 거에 대해서 급성으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거의 대부분은 당뇨를 오래 알아서 합병증들 때문에 결국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도 합병증이 오는가 아니면 끝까지 합병증 없이 살 수 있는가, 이게 관건이에요. 당이 중요하지만 당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사실 당뇨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콩팥, 바로 투석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투석을 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보면 평생 정말 환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당뇨병성 신증, 당뇨성 만성 콩팥병이라고 하는데, 이런 당뇨로 인한 콩팥이 망가지는 그 첫 번째 징후가 바로 단백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뇨 환자에서 단백뇨가 굉장히 심각하죠. 자, 오늘은 당뇨병성 신증에 전체적으로 다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단백뇨가 나오는 상황까지만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단백뇨다, 알부민뇨다, 이게 뭔지. 자, 닥터 딩뇨의 트레이드마크죠. 오늘도 전 세계에서 가장 쉽게 단백뇨와 알부민뇨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사람이 일종의 동물이고 현대사회에서 사자를 만날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원시시대 또는 아프리카에서 사자가 사람을 잡아먹으면 사람도 그냥 고기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뭐냐? 사람은 고기, 즉 단백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의 근육이나 이런 거 다 단백질이고, 우리 몸에 피를 뽑아보면 단백질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수많은 단백질 종류 중에서 피검사상에 가장 많은 종류가 바로 알부민입니다. 알부민이라는 거는 그냥 수많은 단백질 종류 중에 하나고, 의사들은 항상 피검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피검사 뽑아보면 알부민이 제일 많이 나오니까 알부민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런데 우리 몸에 피가 있고 소변이 있잖아요. 그 피가 거름망을 지나가면 노폐물만 빠져나와서 소변으로 걸러져 나오는 게 바로 콩팥의 원리예요. 쉽게 얘기해서 콩팥은 우리 몸에서 하수 처리장 또는 정수기 이런 거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그림으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콩팥이죠. 콩팥을 이 부분을 되게 확대해 보면 이렇게 우리 몸에 핏줄이 이렇게 들어가서 망처럼 막 돌다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피는 그냥 흘러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기 망처럼 돼 있는 데서 노폐물이 쑥 빠져나와서 소변이 되는데 여기를 사구체라고 해요. 그래서 어렵죠. 또 다른 그림을 봐도 이렇죠. 자, pit줄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소변이 노폐물만 거름망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것. 자, 이게 사구체. 크게 봤을 때는 우리 몸에 있는 콩팥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이런 콩팥이 이렇게 거름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당뇨 환자분들이 당 조절이 잘 안 되면 이 당뇨가 이 거름망을 공격을 해서 손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피가 이렇게 지나가고 밑에 소변이 지나가면 불순물만, 우리 몸에 노폐물만 이렇게 빠져나와서 소변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거름망이 쉽게 얘기해서 벌어져요. 그래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단백질이 막 빠져나가는 게 바로 단백뇨예요. 자, 그림으로 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기가 피고 여기가 소변이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간격이 촘촘해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간격이 벌어지면서 단백질이 빠져나가는 게 단백뇨의 원리입니다. 자, 무언가 좀 와닿지 않으시죠? 제가 더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짜파게티 끓이면 물 버리잖아요. 물 버릴 때 그 안에 건더기, 그 건더기의 생명이 뭡니까? 바로 고기죠, 고기. 콩으로 만든 고기, 콩고기. 콩고기가, 자, 우리 짜파게티 끓여가지고 젓가락으로 받치면서 이렇게 물 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망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부어서 버릴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망이 이렇게 촘촘하면 콩고기가 떠내려가지 않아요. 근데 망이 이렇게 벌어지면 콩고기가 다 떠내려갑니다. 이게 정상 환자의 사구체고, 이게 당뇨 환자의 사구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벌어지면 그 아까운 콩고기 건더기가 다 떠내려가게 되죠. 그 콩고기가 바로 단백질, 알부민이에요. 그래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알부민이 망이 벌어지면서 빠져나가는 것. 이게 당뇨로 인한 단백뇨의 원리예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짜파게티 끓일 때 이렇게 라면을 끓이면 여기 고기가 있죠. 요 고기가 이제 콩으로 만든 건데, 요 콩고기들, 자, 물 버릴 때, 자, 얘들 떠내려가면 안 돼요. 콩고기가 바로 단백질, 알부민이에요. 이 애들이 걸러지면 안 되는데 걸러지는 것, 거름망이 벌어지면서 쑥 빠져나와 버리는 것, 이게
알부민뇨 또는 단백뇨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컵라면에 구멍을 뚫어서 물을 버리죠. 근데 이게 옛날 버전이고, 요즘에는 컵라면에 붙어있는 거름망도 이렇게 진화를 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건더기들이 일절 빠져나가지 않고 물은 굉장히 빨리 버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소변은 빨리 걸어지고 알부민뇨는 생기지 않는 이런 형식으로 진화가 돼 있어요. 우리 몸도 다 굉장히 정밀하게 물을 하고 노폐물만 빠져나가고 단백질은 안 걸러지게 사구체, 콩팥이 진화 또는 설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름망이 당뇨로 인해 손상을 입게 돼요. 그래서 벌어져서 빠져나가면 안 되는 콩고기, 알부민이 빠져나가는 게 바로 당뇨병성 신증으로 인한 알부민뇨 내지는 단백뇨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쪽이 지금 정상 사구체고요. 이 반이 당뇨 사구체고, 이렇게 피 안에 노란색이 콩고기에 해당하는 알부민 단백질이고요. 이게 피가 이렇게 걸러지면서 노폐물은 걸러지고 이 알부민 콩고기들은 안 떼내려가야 되는데, 당뇨로 인해서 이 보라색하고 이 녹색 세포들이 손상이 오면서 단백질이 이렇게 다 빠져나가죠. 짜파게티에 콩고기들이 다 떠내려가요. 그래서 소변으로 단백질이 나오는, 이게 단백뇨 내지는 알부민뇨입니다. 그래서 피에 보면 알부민이 많이 줄었죠. 지금 단백뇨로 인해서 이런 피 속에 단백질이 줄어드는, 우리 몸이 고기로 돼 있는데 우리 몸을 이루는 이 단백질이 부족해지는, 그래서 몸이 붓는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뇨병성 신증 영상에서 따로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짜파게티에 있는 고기가 콩으로 만들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짜파게티 끓일 때 나무젓가락으로 막 받치다가 콩고기 떠내려가면 눈물 나잖아요. 더 심한 경우에 이런 대참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완전히 콩팥이 망가진 거죠, 이거는. 자, 이제 단백뇨 또는 알부민뇨가 뭔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당뇨 환자분들이 당 때문에 콩팥이 망가지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당뇨 환자분들의 20에서 40% 정도가 최종적으로 당뇨병성 신증, 당뇨로 인해서 콩팥이 손상되는 합병증이 생기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게 거꾸로 얘기하면 투석을 받는 환자 전체를 한번 조사해보면 그 중에서 40%가 당뇨 때문에 콩팥이 망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콩팥이 망가진 사람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당뇨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만큼 당뇨하고 콩팥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콩팥이 망가지는 것을 미리미리 발견을 하기 위해서 검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소변 알부민 크레아티닌 B라는 검사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냥 단백뇨 검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알부민뇨 검사. 옛날에는 이 소변 알부민 크레아티닌 B 검사를 하기 위해서 24시간 소변을 모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게 정확하지도 않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냥 소변검사 딱 한 번 해서 바로 이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30이 넘으면 미세 알부민뇨, 300이 넘으면 현성 알부민뇨,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용어를 불렀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이 없어졌고 그냥 30이 넘으면 알부민뇨가 나오는 거고 300이 넘으면 많이 나오는 거다. 용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 알부민뇨가 30이 넘는지 이거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검사가 있고, 이거는 크레아티닌이라는 피검사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 당뇨 환자한테서 가장 중요한 피검사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당화혈색소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거는 모든 의사들이 동의합니다. 그러면 당뇨병성 신증 검사 두 가지, 쉽게 얘기해서 소변검사, 피검사,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 이거를 가장 콩팥의 전문가인 신장내과 의사들 100명한테 물어보면, 자, 뭐가 더 중요할까요? 이 소변 검사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백뇨 검사를 하는 게 당뇨 환자분들한테 그만큼 중요해요. 콩팥이 망가지는지 안 망가지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검사가 바로 소변 검사, 단백뇨 검사, 소변 알부민 크레아티닌 비율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부분을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나온 2015년 당뇨병 진료 지침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료 지침은 우리나라 내분비내과에서 최고의 자리에 계신 이런 교수님들이 집필해 주신 가이드라인이고요. 오늘 이 단백뇨기 때문에 당뇨병성 신증 선별 및 치료 이 페이지를 많이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다시 가이드라인 보시면 당뇨병 환자는 진단 당시 그리고 최소 1년마다 소변 알부민 배설과 사구체 여과율을 평가한다. 최소 1년마다 검사를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소변 검사를 당뇨로 진단받은 그 순간부터 당뇨병성 신증이 왔는지 최소 1년에 한 번 내지는 두 번
이 정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당뇨 환자한테 의사들이 뭐 3개월마다 피검사 합시다, 뭐 여기서는 1년마다 소변검사 합시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 의사 돈 벌어 먹으려고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환자분들이 기꺼이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무슨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소변검사를 한다는 거는 의사가 그 당뇨 환자분의 콩팥이 걱정이 돼서 청진기 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걱정해서 봐주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소변검사 하시면 됩니다. 소변검사 전체 비용 환자 부담금이 350원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런 단백뇨가 확진이 됐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단백뇨 확진이 되려면 6개월에 3번 이상 검사해서 그 중에서 2번 이상이 실제 단백뇨가 나와야 돼요. 2번 이상이 30 이상으로 알부민뇨가 측정이 됐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당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되게 당연한 얘기죠. 당뇨 환자분이 당 관리를 당연히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백뇨가 나왔다면 당 관리를 더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단백뇨가 나왔다는 게 이미 콩팥 거름망이 벌어졌다는 얘기죠. 이 거름망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치료는 사실상 없어요. 그래서 더 안 벌어지게 하는 것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그래서 더 안 벌어지게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게 철저한 당 관리예요. 당화혈색소 6.5 미만으로 맞추고 식후혈당 180 미만, 공복혈당 130 미만으로 맞추는 세 가지를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혈압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무슨 얘기냐, 혈압 관리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당연한 거 맞는데 단백뇨가 나오면 그 순간부터 더 혈압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콩팥이 당뇨만큼 안 좋은 게 또 혈압인데, 그래서 콩팥 거름망이 벌어졌다, 이미 손상이 됐다, 그러면 거기에 혈압이 추가적으로 더 그걸 벌어지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 환자는 140에 90 미만으로 맞춰야 되고, 당뇨 환자는 140에 85 미만으로 좀 더 엄격하게 맞춰야 되고, 당뇨 환자의 단백뇨까지 나왔다 이러면 130에 80 미만으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혈압 관리하는 거는 보통 사람도 당연한 건데, 당뇨 환자에서 단백뇨까지 나왔다 이러면 이제 손상이 완전히 생긴 거기 때문에 혈압을 더 철저하게 맞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당뇨 환자에서 단백뇨가 나왔을 때 약은 없나? 약이 있습니다. 단백뇨 약이 뭘까요? 자, 놀랍게도 ACE 이니비터 또는 ARB라는 혈압약이에요. 자, ACE 이니비터 ARB라는 혈압약이 혈압도 떨어뜨리지만 이게 단백뇨 약도 돼요. 그 자체로 단백뇨 약입니다, 그냥. 그래서 당뇨 환자한테 단백뇨 생겼다 그러면 단백뇨 약을 달라, 그게 혈압약이에요. 그러니까 단백뇨 환자는 어차피 혈압도 철저히 관리해야 되는데 단백뇨 약이 또 혈압약이니까 단백뇨가 나오면 ACE 이니비터나 ARB를 쓰면 됩니다. 굉장히 좋은 약이죠. 자, ARB는 안지오텐신을 차단하고 ACE 이니비터는 안지오텐신을 덜 만들게 하는 그런 약입니다. 자세한 것은 지난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이러한 네이처 논문에 보면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ARB를 쓰면 단백뇨가 감소한다, 뭐 이게 의사들한테는 당연한 거긴 한데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약제들이 명백하게 신병증으로 전환하는 위험을 낮추고 알부민뇨를 감소시킨다. 그래서 신장을 보호하는데 안지오텐신을 차단하는 방법이 최고의 방법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순천향대 신장내과에서 대한내과학회에 쓴 우리나라 논문도 있고요. 여기 이제 당뇨로 인한 신병증, 단백뇨, 알부민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에도 당연한 얘기지만 안지오텐신을 차단하는 ACE 이니비터나 ARB 등의 약들이 사고체 여과율 감소도 낮추고 사망 또는 말기 신부전으로 진행될 확률을 뚜렷하게 감소시킨다. 그리고 소변 내 알부민 배설량이 감소되고 임상적 당뇨병성 신병증으로 진행하는 것을 억제한다. 그래서 자, 다시 가이드라인 보시면 중등도 알부민뇨 30 이상, 중증 알부민뇨 300 이상일 경우에는 임신 기간을 제외하면 ACE 이니비터나 ARB를 사용해라. A, 그러니까 무조건 쓰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 때문에 또 의사들이 오해를 많이 받아요. 내가 당뇨 환자인데 혈압이 없는데 갑자기 혈압약을 넣는다, 저 의사 약 하나 또 끼워 파는 거 아니냐, 그런 오해를 또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백뇨가 나온 환자에서 혈압약을 넣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당뇨 환자에서 단백뇨가 나오면 혈압 기준 자체가 내려가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130, 80으로 더 엄격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132에 85다 이러면 보통 사람들은 혈압약을 먹지 않아도 되는데, 당뇨 환자의 단백뇨가 나오면 혈압 기준이 더 엄격해지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바로 혈압약을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단백뇨를 줄이는 약 자체가 바로 또 ACE 이니비터 ARB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런 ACE 이니비터 ARB에 해당하는 이 혈압약을 넣는 게 맞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호소하는데 끼워 팔기가 아닙니다.
환자분의 콩팥을 걱정해서 넣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뇨 환자에서 내가 단백뇨가 나왔다. 그러면 내가 단백질량을 좀 줄여야 되나? 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단백뇨가 더 많이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잖아요. 자, 이거 답 제가 바로 알려드릴게요. 아까 당뇨병성 신증 환자에서 검사 수치가 두 가지 양대 산맥이 있죠. 이 중에서 피검사, 혈전 크레아틴으로 보는 사구체 여갈이 정상이 100인데 30까지 떨어지지 않는 한 단백질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구체 여과율이 30까지 떨어지면 거의 투석하기 직전 단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 의사들이 알려줍니다. 지금 사구체 여과율이 뭐 25입니다. 이러면 내분비내과가 아니라 신장내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 정도가 되기 전까지 당뇨병성 신증 또는 단백뇨가 나오는 사람이라고 해서 단백질을 제한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제한하지 말라는 게 엄청 많이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당뇨 환자들이 전체 열량의 20%를 단백질로 섭취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20% 정도까지 먹으면 됩니다. 뭐 10%, 5% 이렇게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30% 넘기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당뇨병성 신증에 대해서 관리하는 법, 뭐 아까 ACE 이니비터 ARB 먹는 거라든지 혈압 관리하는 것, 사고체 여과율 보는 법이라든지 등등 해서 이런 거는 제가 다음에 영상을 또 따로 만들어 드릴 거고요. 오늘은 당뇨 환자에서 단백뇨가 확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5가지로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드릴게요. 첫 번째, 물 내릴 때 잘 봐야 돼요. 당뇨 환자라면 반드시 물 내리기 전에 거품이 생기지 않았는지 매번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변 검사하고 피 검사를 자주 해야 돼요. 소변 검사를 반드시 당뇨 환자라면 최소 1년에 한 번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자기가 소변에 거품이 많이 나왔다 또는 다리가 붓는다 이러면 그때마다 소변 검사를 해주는 게 좋아요. 세 번째,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라. 당뇨 환자한테 뭐 혈당 관리하라는 거 당연한 거고, 단백뇨가 나온 순간부터는 혈압 관리를 매우 철저하게 관리를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혈압약 먹는 거를 꺼리지 마라. 자, 당뇨 환자 모두가 혈압약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단백뇨가 나왔다. 그 순간부터 ACE 이니비터 ARB가 단백뇨 약이기 때문에 또 혈압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기 때문에 콩팥이 손상된 이후부터는 ACE 이니비터 ARB에 해당하는 혈압약을 먹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단백질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사구체 여과율이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한 거의 투석하기 직전까지는 단백질을 그냥 충분히 섭취를 하시면 됩니다. 자, 당뇨, 단백뇨 결론을 5가지로 마무리했는데 여기에 한 가지만 더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에는 빠졌지만, 자, 저염식을 하셔야 돼요. 이 저염식이 고혈압에도 좋고 당뇨에도 좋고 그리고 단백뇨에도 좋아요. 그리고 또 추가로 이러한 저염식이가 ACE 이니비터의 단백뇨 억제 효과를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저염식은 혈압, 당뇨, 단백뇨 3가지에 모두 영향이 있고 ACE 이니비터 약효에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당뇨병성 신증의 단백뇨에 대한 모든 이슈에 더 관여하는 게 저염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연한 거라서 앞에서 설명 안 드린 걸 수도 있는데, 당뇨 환자에서 단백뇨가 나오면 저염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나머지는 당뇨병성 신증 영상에서 또 참고해 주시고 오늘도 3줄 요약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 여기 봐주세요.